안녕하세요. 비트3촌의 김석호 전문가입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악재가 터지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먼저 반응하고 가격은 아래로 눌립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차트는 이미 7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재에도 버티는 차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짚어드릴게요. 비트코인 일봉과 4시간봉 그리고 현물 ETF 수급까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4월 들어 비트코인의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3월 중순 이후 이란과 미국 전쟁 발발이라는 충격으로 가격은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6만 5천 달러대까지 하락했고 시장 전체가 공포 심리에 지배됐죠. 그러나 4월 초를 기점으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후 7만 달러 초 중반대까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반등이 호재성 뉴스 없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이란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였어요. 차트가 재료보다 먼저 반응한 것이며 이것이 기술적 분석의 시작점이에요. 4월 14일 기준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이 거래량 1위를 차지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수급 집중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일봉 차트를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에서 7만 6천 달러 사이에 박스권 안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하단인 6만 5천 달러는 복수의 저점에서 확인된 강한 매수 구간이에요. 상단인 7만 6천 달러는 이전 고점대로 아직 돌파되지 않은 저항 구간이에요. 4월 12일 가격이 7만 3천 달러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강한 거절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단일 캔들에서 긴 윗꼬리가 형성됐다는 것은 해당 가격대에 강한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가격이 7만 달러 초반대에서 지지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하락 캔들이 나왔음에도 이전 지지선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수세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두 힘이 충돌하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보면 구조가 더 명확해져요. 2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가격 바로 아래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은 6만 9천 달러 중반대에서 그 아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6만 달러 중후반대에서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 중이죠. 세 이동평균선 모두 우상향 중이고 단기에서 장기 순서로 아래에 정렬되어 있어요. 정배열 구조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정배열이 유지되는 한 눌림이 나와도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 눌림목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합리적이에요. RSI 살펴볼게요. 일봉 RSI는 현재 5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매수 구간인 70까지의 거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가격이 상승해도 RSI가 따라갈 공간이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RSI가 과열되지 않은 채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은 모멘텀이 소지되지 않은 건강한 상승 구조로 해석돼요. 반면 ADX는 10 중반대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추세 강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지금은 방향성이 확립되기 전 에너지를 응축하는 국면이에요. 4시간봉에서는 좀 더 단기적인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7만 3천 달러 후반 거절 이후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포착됐어요. 단기 흐름만 보면 약세 압력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저점을 함께 확인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은 낮아지지 않는 구조, 즉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은 결국 방향성 이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선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렴은 상방 이탈 확률에 더 무게를 줘요. 4시간봉 MACD를 함께 보면 현재 히스토그램이 수축하면서 크로스 직전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MACD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는 시점이 단기 진입 타이밍 확인의 핵심 신호가 될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밴드 쪽이 좁아지는 수축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린저 밴드 수축 이후에는 강한 방향성 이탈이 뒤따랐어요. 정배열 이동평균선과 중립 RSI라는 조건 하에서는 상방 이탈 시나리오에 확률이 쏠립니다. 현물 ETF 수급도 빼놓을 수 없죠. 4월 초 비트코인 현물 ETF에 2월 이후 최고 수준의 자금이 유입됐어요. 기관이 지금 가격대를 매수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관의 현물 매수는 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진입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 관점에서 핵심 기준선은 7만 달러 초반대입니다. 이 구간이 일봉 종가 기준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반등 구조가 유효해요. 4시간봉 MACD 골든 크로스 발생 시점을 진입 신호로 참고하는 것이 손절선을 명확하게 잡는 데 유리할 거예요. 1차 목표는 7만 2천 달러 후반대 저항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돌파하고 캔들이 안착한다면 2차 목표는 7만 5천 달러 중반에서 7만 6천 달러대까지 상향돼요. 일봉 박스권 상단인 7만 6천 달러를 주봉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고 안착할 경우 이후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대 고점이었던 12만 달러대 초반을 향한 추세직의 흐름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단 현재 구간에서 조급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 접근이에요. 리스크 요인도 짚을게요.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역시 이란과 미국 협상이에요. 협상이 전면 결렬되고
되고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7만 달러 지지선이 일봉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수 있으며 62동 평균선이 위치한 6만 9천 달러 중반대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물론 미국 클래리티법 표결도 단기 변수예요. 4월 중하순 상원은행위원회 표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기 실망 매물이 출하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시 강조할게요. 이 리스크들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속도의 문제죠. 정배열 이동평균선, 중립 RSI, 기관 ETF 수급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살아있는 한 중장기 상승 구조는 훼손되지 않아요. 단기 조정이 나와도 더 좋은 가격에 올라탈 기회로 해석하는 것이 이 시장을 오래 버티는 방법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차트 분석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작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높은 위험을 수반하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